2020년은 연극의 해입니다. 공연을 위한 모든 것들이 아낌없이 동료될 한 해였죠. 하지만 바이러스는 그 모든 것을 멈춰 세웠습니다. 연극 없는 연극의 해가 된 셈입니다. 공연이란 장르가 끝내 사멸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8개월, 관객석엔 사람의 온기가 떠난 지 오래지만 여전히 무대 위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는데요. 뷰잉이 바이러스에 맞서 일터를 지키고 있는 그들의 하루를 들여다봤습니다. 2월 달까지는 꾸역꾸역 관객이 없어도 그냥 꾸역꾸역 공연을 올리다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달라고 2주간만 멈춰달라고 할 때 고민 끝에 그때 좀 2주간 멈췄죠. 또 완주는 했습니다. 그 2달간 중간에 멈추진 않았고 그랬던 이유는 배우 스태프들하고 약속했던 기한이 있고 개런티들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거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하긴 했는데 손해가 컸죠. 우리 모두 그날을 공쳤는데 누구한테 보상받지 이날은? 그래도 공공극장들의 입장에서는 야 취소 안 되고 연기한 게 어디야, 딴 데는 취소도 시키고 하는데 그 연기라도 된 거는 다행으로 생각해. 약간 이런 게 사실 이 업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쉬고 얼마 쉬고 객석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를 해서 관객분들이 반 오고 공연을 안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일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페이는 못 받게 되는 거고, 제가 최근에 오디션을 좀 많이 잘 봤어요. 거기에 현장에 있던 음악 감독님께서 같이 하고 싶다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리저리 일들이 밀리면서 9월 20 며칠쯤에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반기 때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한 3달이면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한 몇 주 전에 소집이 됐어요. 갑자기 공연을 못 할 것 같다? 아니면은 비대면으로 이걸 전환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무관객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면서 그때는 사업 운영하는 팀에 다 전화해가지고서는 울었어요. 이런 얘기 되나? 막 울면서 자신이 없다고. 취소되고 그러니 연습해놓은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관객 안 받더라도 우리끼리라도 워크숍이라도 작게라도 하자. 아니면은 극장을 잡아놓은 데는 우리끼리라도 그냥 하자. 관객과 직접 만날 수 없는 코로나 시대. 이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영상으로 먼저 오디션을 보고 정말 최종적으로 소수의 인원들만 올 수 있는 오디션에만 대면으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 제가 연기하는 모습이나 노래하는 모습이나 춤추는 모습이나 그것들을 담는 시간들이 좀 많아졌던, 공연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관객들을 실제로 마주하고 그러면서 내가 느끼고 배우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다 경험을 하지 못한 거니까 최대한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죠. 하죠. 15분짜리 되는 것만, 하이라이트 본만 영상을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그 창작을 좀 해소하는 방법이었죠. 나름대로로 그 실시간으로 우리가 공연을 한다 대신 관객들과 소통은 그냥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소통을 한다. 하지만 관객 없는 공연을 과연 공연이라 할 수 있을까? 고민은 날로 깊어져만 갑니다. 뮤지컬이나 연극을 마치 영화 마냥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여러 대를 돌려서 그거를 정말 영화처럼 편집을 해서 상영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를 점차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양상으로 좀 많이 변하지 않을까. 거의 영화 드라마의 거의 그런 형식을 가지고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는 노래를 쭉 가거나 장면이 쭉 가거나 흐름에 갇혀 간다면 거기는 이제 조명의 위치와 방향에 맞춰서 찍고 그런 여러 번 테이크를 나눠서 찍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연이야, 영상이야 이런 질문들은 생기는데 어쨌든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 결과물은요. 최근에 우리 코로나 터지고 예술의 전당에서 그 영상화된 그 공연 하나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근데 그런 취지가 너무 좋지만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에는 그런 자본력이 우선 없고 관객의 요소가 빠졌는데, 그러면은 이걸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원칙적으로 지금도 반대하고 있어요. 재미없어요. 솔직히.
공연쟁이들이고 우린 공연하는 사람이고 관객 앞에서 연기하는 것 그리고 그런 무대를 만드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것 무대를 만드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버틸 거야 약간 이런 고집도 사실은 좀 생기더라고요. 고집이 막 어떤 시기에 지금은 점점 뒤로 밀리다 보니까 이러다가 아예 공연을 못 하겠는데 그럼 배우들 개런티는 어떻게 주지? 어떻게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빨리 해야 그렇게 해야지 배우들한테도 지급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고 뭐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던 게 있고요. 최대한 뭐 저는 그 작업에 협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일단 감사한 건 축제 측에서 취소 안 시키고 스케줄을 비워놓은 모든 배우들에게 그 어쨌든 이 형식으로라도 출연을 하고 싶으면 하겠다 해갖고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라도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살려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직접적으로 대면식으로 이 사람과 막 소통을 하고 싶다. 이거는 욕심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제 관객을 준비하는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에 있어서는 미디어에서 소통의 구간과 그냥 내 영역을 확장한다로 개념으로 조금 가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저희는 그 뭐 신종플루라든지 구지역이라든지 뭐 세월호때라든지 그런 어떤 지금하고 조금 지금처럼 장기화된 건 아니지만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공연이 멈추거나 취소되는 것들을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어떤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공연들이 대처할지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같이 큰 사태가 벌어지니까 다 더 허둥지둥 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른 정책도 매번 바뀌고 지원 사업도 매번 바뀌고 뭐 지자체에서 하는 공연과 뭐 민간 대학 내에서 하는 공연과 또 국민 문체부 산하에서 하는 공연들이 다 다른 노선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지침도 없고 기준도 없다 보니까 현장이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 메르스 때도 공연계가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은 반복되는 선례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 소극적으로 태도가 많이 변하지 않을까. 공연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계속 뭔가가 뉴스에도 그렇고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공연장 자체가 고위험군 시설처럼. 그렇지 않은데 그냥 잘못된 정보인데 저거는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그 현장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와서 보지도 않아놓고서 이렇게 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치로 확인합시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확진자가 왔다 갔어. 그래서 전파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요. 극장에서 영화관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전파되는 사례는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극장도. 그래서 긴 구름 사이 무지개가 뜰 거야. 저희 집에서 이제 아이들도 공연을 많이 보러 다니고 데리고 다녔었는데 이제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극장에서 공연하는 거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틀어줬어요. 애들이 다행히 잘 보내 그러고 있었는데 끝날 때 배우 한 명이 앞에 있지 않은 그 모니터 밖에 있는 어린이 관객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밖에 못 만나요. 근데 너무 만나고 싶어 니네가. 우리 꼭 코로나 끝나고 만나자. 이런 멘트를 마지막에 딱 날리는데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거기서 밖에 여기 애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래 이 메시지는 계속 남겨야 돼 이 생각이 든 거죠. 지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못 만나가 아니라 만나자고 계속 신호를 보내면 코로나가 끝나면 애들하고 만날 수 있겠지. 어떤 방식으로든 하는 게 필요해. 그거는 계속 서로 연결하는 거니까요. 끈을 놓지 않고. 여러 가지로 우울해지고 힘든 점들이 많겠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상황에 맞춰서도 발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는 그냥 안전하게 하자. 이게 멈춘다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돈을 이렇게 벌거나 이익을 창출하거나 그런 작업들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근데 그걸 떠나서 다들 고립되고 멈춰 있는 게 저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관객을 만날 거니까
지금도 대부분의 극장엔 불이 꺼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어둠 바깥에선 무대를 준비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에너지로 호흡하는 연극 배우들이 하루아침에 카메라 앞에 서는 건 녹록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계속해봅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들의 관객들을 부족함 없이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객석 쪽에서 제가 먼저 등장하는 뮤지컬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타를 들고 나오는데 기타가 조금 길잖아요. 비집고 나가야 되는데 기타의 관객의 머리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공연 영상 했던 영상을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걸 꽉 잡고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지금 가장 나네요. 아, 언젠간 나아질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조금 그래도 좀 나아질 때 이렇게 대면 공연을 이제 밀양에서 했었을 때 조용히 쥐죽은 듯이 보다가 마지막에 막 박수 치고서는 이제 막 그러는데 진짜 그때 그 감정이 맨날 이렇게 비대면하고 이게 뭐지 이렇게 싶다가 내가 왜 공연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구나. 코로나 이후 시대에 공연은 어떨 것이냐는 질문들을 겹을 좀 쓰라는 걸 했는데 그러니까 역시 공연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 현장에서 만나는 게 답이야라고 결국은 현장에서 만나는 게 공연 연극이 해야 될 일이야 라는 좀 답을 좀 드렸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만나는 관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좀 깨닫는 시간들이 저희한테 지금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 중간중간에 짧게 공연 올려주면 그 순간마다 되게 찌릿찌릿한 느낌들이 있대요. 배우들은.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 일단 마스크를 내리고 그 얼굴을 보면서 무대에서 같이 웃고 같이 올 수 있다면 그건 되게 행복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날 꼭 와야죠. 2년차 신인 배우, 7년차 극단의 청년 대표, 18년차 베테랑 연출가까지. 처한 상황들은 제각각의 모습으로 어려웠지만 미래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하나같이 씩씩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재난이 아닌 일상이 된 현재, 공연계 종사자들은 불안이 아닌 결기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의 어둠은 분명 일시적일 것입니다. 벗어나